질문을 드렸었는데, 민준이는 저 마인드맵하고 백지복습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예진이는 이제 그 읽기 루틴을 점검하는 거와 함께 과탐은 교과서를 읽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그러니까 뭐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를 안 했다가 이제 어쩌면 뭐 고3 때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내신을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수시원서 끝나고 내신은 없고 그러면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친구들한테 팁을 하나씩만 준다면 개념을 어떤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뭐 민준이부터 할까요? 응. 음. 이제 개념을 공부를 여러 번 했을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이제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한번 직접 쭉 다 얘기를 해보던지 쭉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또 아무것도 못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EBS 수능 특강을 열어보면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를 쭉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분명 배웠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웠지만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다. 이런 단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로 나오면 내가 약점으로 공격당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한번 다 적어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내가 못 적었던 개념들에 대해서는 EBS를 보던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듣던 하는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진. 네, 저는 구평 이후의 개념은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하는 게 문제와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개념은 개념대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연결고리가 약해서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그동안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풀 때, 이건 요 개념에서 나온 거구나. 개념을 볼 때에도, 요 개념은 요런 식으로 그동안 많이 출제되어 왔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잘 되게끔 공부를 그동안 신경을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국어랑 영어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어떤 특정한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언매 파트는 개념이 있지만, 그쪽보다는 내가 처음 보는 낯선 글을 읽어갈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읽기 루틴으로 읽을 것인지, 막혔을 때 어떻게 읽어갈 것이고, 어떻게 근거를 찾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출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요 시기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은 개념서를 정독한다고 적어 놓았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하면은 절대 끝단원을 못 봐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요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다시 개념서에서 찾아서 정독하는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부분 발췌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교과서를 읽는다라고 적어놨는데 왜 하필 교과서를 적어놨냐면 시중에 있는 많은 문제집들은 앞에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개념 정리된 부분은 내가 정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개념의 목차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요약돼서 적어졌는지 그 흐름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신 공부할 때도 수능 공부할 때도 그 앞에 개념 부분은 거의 참고를 잘 안 했었거든요. 차라리 내가 교과서를 보면서 했던 거를 스스로 정리하면 했지 다른 사람이 정리한 글을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과정, 결과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구과학에서는 특히나 교과서를 자주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지금 한 얘기에 공통적인 게 있는데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다가 도출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을 쭉 적어봤는데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 이걸 수민이가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진이 얘기에도 저게 있어요. 네. 개념의 빈틈을 메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쌓는 거는 초에 이렇게 해왔던 거라면 개념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것들을 채워서 메워 넣는 것을 하는 거다라는 그 부분. 그래서 개념을 쌓기보다는 개념을 채운다라는 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탐은 조금 다르다고 수민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냥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네. 예. 이제 방금 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오늘 이걸 들으시면서, 고3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은 교육과정 자체가 고3들도 고2 때 이미 과탐 한 번 다 했고,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도 빨리 끝내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고3들 현역들도 정시 잘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예전보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어쩌면 이 라이브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안하긴 한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밝힐 수가 없으니까. 고3인데, 과탐이 확 뛰어갖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했는데 50점하고 지구과학을 47 받았으니까 많이 뛰었거든요. 지구과학이 35점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유평 때. 그렇다고 왔는데, 엄마도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 어떻게 했어? 이제 듣고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수능 완성, 그러니까 수특은 조금 본 상태였고, 수능 완성하고 수특을 보면서 엄마가 이 표현을 하셨어요. 수능 완성 보다가 앞으로 가고, 문제 풀다가 또 앞으로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보더래. 지금 방금 둘이 말한 그거잖아요. 그냥 문제만 쭉 굉장히 풀어 제낀다라는 느낌으로 푼 게 아니라, 문제 풀고 나서 보다가 조금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앞에 가서 또 보고, 그랬더니 엄마가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가 책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선생님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는 했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 이번에 워낙 쉽게 나왔고, 뭐 우스갯소리로 문제를 좀 아낀 듯한 느낌이 다 든다고 하고 자료도 쉬었기 때문에 너 연계빨 엄청 심하게 받아서 받은 점수다. 근데 수능은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다른 데서 활용을 해봐라 얘기를 했는데, 물론 못 본 친구들도 있지만은 탐구를 구평에 잘 본 뭐 고3들도 있고 재수생들도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은 실력이 되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연계를 되게 열심히 했던 애들은 연계빨의 효과도 되게 클 거예요. 근데 수능에 가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원점수에 만족하지 말고 좀 깊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민이가 했던 말은 사탐은 심화 개념, 기본 개념 이상 그랬는데, 이 친구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좀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예, 이 부분도 그렇게 깊게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계속 새롭게 묻는 게 나온대요. 약간 정해진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탐구 같은 경우, 과탐 같은 경우는 좀 기계적인 문제풀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긴 있지만은, 사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 같은 거 만들어 본다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예진이 걸 보고 되게 걱정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들 성격이 꼭 어떠시냐면, 무슨 말 할 것 같아, 선생님이? 교과서를 봐야 그렇지, 되나요? 그렇지. 예. 너 교과서 보니? 너 교과서 보니? 아니, 안 보는데? 봐야 된다는데 왜 안 보니? 요즘에 사실 인강 선생님들이 되게 정리 네. 잘해주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음. 쭉 한번 써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어떤 학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쭉 이제 훑어보면서 내가 몰랐던 개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게 꼭 교과서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저도 지구과학 인강 선생님한테 여쭤봤어. 애들이 하도 물어봐서 교과서 어디 거 읽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어떤 거라도 읽어도 됩니다라고 그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진이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고, 교과서 말고 다른 거로도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조금 조심하시는 거. 교과서가 핵심이라기보다는 개념 그렇죠. 정리된 예. 어떤 거? 그게 EBS 교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컴팩트한 발췌된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맞아요. 받아들였어요. 네. 저는. 네. 네. 그거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개념도 다 좋은데 문제를 안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또 적응이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실무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실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세 친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점수 얘기가 다 있었어요. 세 친구 다 점수 얘기가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우리 민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도식을 해서 점수보다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저 부호를 민준이는 2개 썼던 것 같고 2개 썼나? 네, 2개 썼어요. 2개 썼는데 우리가 하면서 이제 3개로 했어요. 부호를 저렇게 했는데 저게 이제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두 친구 다 한 가지씩만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거를 얘기하자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제 실무를 보면 제일 먼저 채점을 할 거고, 그러면 맞춤 문제랑 틀린 문제랑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제 실무를 풀면 2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있죠. 자만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비하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형 중에 어떤 이제 연세대에 같이 다니는 연세대 이 친구랑 이제 선배인 의대 같이 다니는 조이 멘토, 조이 네, 다 알지. 조이 멘토가 있는데 본 적 이제 있니? 네. 밥 사줬대요. 저희가 알지? 그 과대지? 네. 작년에 작년 과대지. 과대였죠. 바빠요. 네. 근데 이제 실무를 봤는데 이제 실무가 잘 나온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점수대로 대학을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무 점수랑 자신의 수능 점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보다 실무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걸 얻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얻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아는 걸 안 틀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몰라서 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틀렸다는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 수능 때는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진이는 어때요? 네. 제일 하나 딱 떠오르는 생각나는 거. 저는 여기 3개 중에 안 적은 거 평가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사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시즌인데 막 어디 거가 좋네, 어디 거가 나쁘네, 이거는 역시 너무 사설틱하네, 이런 게 너무 많이 떠돌고 거기에 너무 선동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즌에. 근데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지금 푼 문제에서 내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얻어갈 게 뭐가 있지?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게 조금 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민이는 뭐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어요. 빈틈을 채우고 뭐 시험 전반의 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험 운영 피드백은 뭐 예진이도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실무에서 좀 시간을 들여서 보는 게 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이제 실수한 거랑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실력과 실수를 구분할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뭐 제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 안다와 모른다는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민준이가 얘기했던 건 백지에 써보는 거고, 저는 안다와 모른다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보통 맞히면 안다라고 인식하고 틀리면 모른다고 인식하는 거니까 그 틀리는 거를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저희 강천기수기에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는, 계속 실무를 푼다는 행위는 공부를 할 준비, 즉 웜업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웜업만 계속 하다가 수능 시험을 본다. 공부는 안 하고 웜업만 계속 하다가 시험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내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부분에서 원장님 뭐 실무활용법에서 혹시 더 추가하실 분이 있으시면. 실무 조울증 있잖아, 그지? 그지? 실무 조울증 있지. 그거 뭐야? 실무 조울증? 점수가 잘 점수 나오면 잘 나오면 막 업됐다가 안 나오면 막 매우 다운되는 거 굉장히 많이 그러거든요. 그 제가 너 실무 조울증 있냐 그랬어요, 애들한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빛나는 시간들 님도 써주셨는데, 아까 민준 멘토가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희가 그 얘기 했었잖아. 시험을 너무 잘 봐서 틀린 게 없으면 그게 불안했대요. 자기가 발견을 못한 게 있을까봐. 여기 빛나는 시간들 님이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실무 점수 가지고 그냥 계속 학생들끼리 넘나들어요. 진짜 조울증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기가 점수가 잘 나오는 실무만 푼다? 그지? 예. 그러니까는 그 결에만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선 수능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 하냐면은, 지금부터, 수특을 내가 다시 한번 본다? 아니면 실무를 푼다 하면은,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하라고 해요. 내가 실제로 애들한테 많이 쓰는 말. 보물 찾으려면 눈 진짜 웃으면서 좀 격하게 그냥 눈 까디짓고 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뭐를 해야 된다. 라는 의무감이나 그러니까 불안감을 잠재해 오기 위해서 그냥 계속 실무를 푸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해야 될 것들을 계속 연습해보는 정말 제대로 된 수능 리허설 용하고 또 하나는 보물찾기 한다는 느낌으로 실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시점에서 구평 분석을 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구평을 대체로 다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험지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 사가지고 빳빳한 세 종이에 문제를 푸는 거지. 풀고 채점하고 B급 많으면 나쁜 문제라고 버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예진이가 얘기했던 대로 이건 너무 사설틱해 이러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많은 거는 나랑 잘 맞아라고 하지 않고 평가원스럽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만 푸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아까 조울증 말씀하셔서 이따가 이제 원장 올려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미가 그 얘기 했잖아요. 1위 1비를 보통 하는데 자기는 1위 1위 했다. 실무 보면서 그거 보면 1위 1위 했다. 네. 자기는 단순해가지고 점수가 좀 나빠도 금방 잊어먹고 그냥 기뻐했다. 뭐 이러면서 1위 1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는데. 진짜 지금 틀려봐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실무나 아니면 내가 풀었던 문제에서 틀렸다라는 건 기회가 나한테 온 건데 그걸 안 하고 가서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여기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